은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띵동 소리를 내며 세탁기 위로 떨어졌다. 화면을 켜서 확인한 순간 나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1억 800만 원 뒤에 입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엄마, 엄마? 나는 휴대폰을 붙들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나물 더미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 좀 봐. 연말 성과급 들어왔어. 1억 800만 원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다. 돋보기가 코끝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셨다. 이렇게 많이? 응. 왕 부장님이 올해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서 특별히 3천만 원 더 챙겨주셨대. 나는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못했다. 우리 더 큰 냉장고로 바꾸자. 엄마 맨날 지금 쓰는 건 명절 음식 넣기 비좁다고 했잖아. 맞다. 엄마 금팔찌도 하나 사줄게.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거 말이야. 시끄럽다. 어머니는 나무를 소쿠리에 던져넣고는 일어나 앞치마를 툭툭 터셨다. 너 회사 가서 권고사직 확인서 한 장 떼어와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권고사직 확인서? 왜? 나 일 잘하고 있고 왕 부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까지 하셨는데. 가짜로.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회사가 구조조정해서 잘렸다고 해. 위로금 좀 받았다고 하고. 내일 당장 가서 떼와. 빠를수록 좋아. 엄마, 미쳤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에서 무슨 가짜 증명서를 떼라는 거야? 남들이 알면 어쩌려고.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는 내 앞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이 놀라울 정도로 샜다. 내 말 들어. 이 증명서 반드시 떼야 한다. 안 그러면 그 돈 못 지켜. 왜?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혹시 시댁에서 알면 달려와서 달라고 할까봐. 그래? 어머니는 대답 없이 거실로 향했다. 등이 구부정해 보였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지난달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시누이 아가씨가 연말에 시집 가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한참 모자란다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흘려들었었다. 엄마, 나는 따라 들어갔다.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아무 채널이나 마구 눌렀다. TV 화면이 정신없이 번쩍였다. 아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냥 재물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에 그런다. 내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통이 아니잖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드문 일이었다. 늘 사람은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가짜 증명서를 떼라니.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 증명서 떼서 뭐하게? 내가 추궁했다. 다음 주에 시댁 갈 때 너 잘렸다고 해. 수중에 돈이 없다고. 어머니는 TV를 끄고 나를 바라보셨다. 기억해라. 연기 확실하게 해서 들키지 마. 싫어. 나는 어릴 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다. 내가 왜 불쌍한 척을 해야 해? 감히 내 성과급에 손대려고 하면 나 그 사람들이랑 끝까지 싸울 거야. 싸워. 어머니가 냉소했다. 네가 어떻게 싸울 건데?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치고 아가씨는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네 남편은 옆에서 다 한 가족인데 좀 양보하면 어때라고 하겠지? 네가 이길 수 있겠어? 어머니의 말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작년 내 생일에 나를 위해 목걸이를 하나 샀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아가씨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형님이니까 양보해야지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이 나를 설득해 목걸이를 풀어 시누이에게 줬었다. 하지만은 없어. 어머니는 일어서셨다. 내일 내가 회사까지 같이 가주마. 내 인사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둘째 가질 계획인데 회사에서 눈치 줄까봐 미리 증명서 하나 예비용으로 떼어두고 싶다고. 나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60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사람 보는 눈이 나보다 훨씬 정확했다.
어쩌면 정말 나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그 가짜 권고사직 확인서를 손에 쥐고 회사를 나섰다. 종이 모서리는 내 손바닥의 땀으로 눅눅하게 구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길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보시더니 눈이 반짝 빛났다. 받았니? 응. 나는 증명서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엄마, 이거 준호 씨가 알면 준호는 내 남편이다. 그 사람한테는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고 해. 어머니는 나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기억해라. 지금부터 너는 실업자야.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라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가방 속 증명서를 만지작거렸다. 1억 800만 원의 흥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만 남았을 뿐. 지하철에서 내릴 때쯤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맞다. 은행 문자 메시지 지워. 준호 씨가 보게 해선 안 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을 누르는 순간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둘러싸고 내 가방을 빼앗으려 드는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앞으로 걸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내게 바싹 붙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 7시 준호 씨가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낡은 청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나야, 빨리 준비해. 어머님이 오늘 일찍 오래. 아가씨 약혼자가 집에 밥 먹으러 온대. 나는 일부러 느릿느릿 스웨터를 꿰어 입으며 소파 위에 놓인 권고사직 확인서를 곁눈질했다. 준비는 무슨. 나 이제 백수인데 그럴 기분 아니야. 준호의 손이 가방 지퍼 위에서 멈칫했. 뭐라고? 실업? 응. 나는 그에게 증명서를 던져주었다. 회사에서 잘렸어. 지난주에. 그는 증명서를 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전만 해도 승진한다며. 자르라면 잘리는 거지. 뭐? 나는 구겨진 셔츠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회사 많잖아. 맞다. 내 위로금은 신용카드 빚 갚는 데 다 썼어. 이번 달 생활비는 당신이 내. 그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다물지 못했다. 결국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알았어. 일단 어머님 댁에 가자. 시댁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준호 씨는 내내 중얼거렸다. 어쩌다 갑자기 잘렸지?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는 둥글둥글하게 지내라고 했잖아.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아직 시댁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탓을 하기 시작했다. 시댁은 골목 가장 안쪽에 있었다. 막문 앞에 다다랐을 때 시누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 빨간 원피스 어디 있어? 이따 철수씨 오면 입어야 한단 말이야.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자 얼굴이 즉시 굳어졌. 빈손으로 왔니? 철수씨 처음 오는 날인 거 몰라? 어머님,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저 실직했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실직? 시어머니의 눈이 동방울처럼 커졌다. 준호 손에 있던 증명서를 낚아채더니 침을 튀기며 내 얼굴에 소리쳤다. 네가 잘렸다고? 지난달엔 월급 오른다더니 너 게으름 피우다 사장한테 쫓겨난 거지? 시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화려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새언니, 실직했다고요? 진짜예요? 그럼 이제 오빠 혼자 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겠니?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일부러 문지방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밟았다.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손 벌려야 할지도 모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펄쩍 뛰며 내 팔을 붙잡았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난 너한테 줄 돈 없어. 애초에 네가 준호한테 시집 오겠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걔는 지금쯤 공무원이랑 결혼했을 거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엄마, 준호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뿌리쳐졌다. 너는 제 편들지 마. 시어머니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보기에 쟨 일부러 그런 거야. 철수 씨 오는 거 알고 일부러 실직했다고 쇼하는 거라고. 우리 딸 좋은데 시집가는 꼴 보기 싫은 거지? 신우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퍼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어디 돈 숨겨놨는지 좀 봅시다. 가짜로 실직한 거 아닌지 누가 알아요?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가방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남의 물건 뒤지는 건 무례한 짓이에요. 예의가 밥 먹여주냐? 신우이가 목을 뻣뻣하게 세웠다. 딱 보니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결혼하는데 형님이 돼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가난한 척이야? 나 진짜 가난해. 나는 일부러 가방에서 낡은 셔츠를 꺼내 보였다. 이거 재작년에 산 건데 다 물 빠졌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신발을 가리켰다. 저건 뭐야? 지난달에 산 운동화잖아. 20만 원도 넘는 거. 실직했다면서 저렇게 비싼 신발을 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신발은 성과급이 들어온 날 산 것이었다. 갈아 신는 걸 깜빡했다. 아, 이건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후회돼 죽겠어요. 지금은 환불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 넌 거짓말쟁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 찻잔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파편이 내 발치로 튀었다. 오늘 네가 숨겨둔 돈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준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미나도 실직해서 힘든데 내가 심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 등쳐먹고 사기나 치고 이젠 비자금까지 숨겨? 내 팔자야, 내 팔자.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문 앞에 모여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김씨네 할머니 또 시작이네. 저 며느리 착해 보이는데 듣자 하니 신우이 결혼한다던데 형님한테 돈 내라고 저러나 보지. 신우이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내가 막아섰다. 다들 와서 판단 좀 해보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실직했는데 동정은커녕 제 가방을 뒤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남들 앞에서 내 흉을 봐. 내 주둥이를 찢어버릴 테다. 시어머니가 달려들 때 나는 일부러 옆으로 피했다. 그녀는 스스로 문틀에 부딪혀 아야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감히 우리 엄마를 밀어? 준호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사이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 밥은 안 먹어도 되겠네요. 괜히 얻어먹었다가 사기꾼 소리 들을라. 거기서 시어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일어섰다. 오늘 얘기 똑바로 안 하면 아무도 못 가. 내 그 권고사직 확인서 그거 가짜지? 내일 내가 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테다. 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냉소했다. 가보세요. 제가 진짜 실직했는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 가신 김에 댁의 철수 씨는 결혼 자금 준비 잘 돼가는지도 좀 물어보시고요. 괜히 그쪽 아가씨도 빚 때문에 실직하는 척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약혼자는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도박빚이 산더미라고 들었다. 준호가 내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그만 싸우고 일단 가자. 그에게 끌려 골목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와 신우이의 비명이 따라왔다. 골목 어귀에서 돌아보니 이웃들은 여전히 시댁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나셨잖아. 준호가 내 손을 뿌리쳤다. 실직했더라도 좋게 말하면 안 돼? 꼭 싸워야겠어? 나는 그의 원망스러운 얼굴을 보며 문득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준호 씨, 아까 그 사람들이 내 가방 뒤질 때 당신은 뭐 했어? 그는 입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미경이도 아직 철이 없으니 네가 좀 참아. 나 4년 동안 참았어. 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아섰다. 더 참다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버스가 왔다. 내가 발을 올리자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그를 보니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이처럼. 가방 속 권고사직 확인서를 만져보았다. 종이는 이미 내 소나기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문득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내게 한 수를 남겨두게 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 던지자마자 휴대폰이 불이 났다. 준호 씨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전환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밥은? 입맛이 없어서 나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엄마가 말한 그대로였어. 문에 들어서자마자 공격당했다니까. 어머니는 막 튀긴 동그랑땡한 접시를 들고 나오셨다. 기름방울이 찻상에 튀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 시어머니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나저나 흠잡히진 않았고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나는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새 신발 신은 걸 시어머니한테 딱 걸렸지 뭐야. 다행히 순발력 있게 대처했지만 말하는 도중에 준호 씨의 문자가 왔다. 미나야, 그냥 돌아오면 안 될까? 엄마가 화나서 밥도 안 드셔. 미경이도 울고 있고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면 감당하지 말라지. 어머니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 문자를 바로 삭제해버렸다. 저런 남자는 혼자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밤에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준호 씨가 기어코 집까지 찾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미나야,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가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준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님, 미나는요? 잔다. 어머니는 문을 막고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 오늘 밤에 꼭 얘기해야 해요. 그가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미나야,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자.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될 거야. 나는 침실에서 나와 문틀에 기대 팔짱을 꼈다. 사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잘못이 없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네가 왜 그분하고 싸워? 아가씨 결혼은 큰일인데 형님이 돼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설령 실직했더라도 태도라도 좋게 할 수 있잖아. 도와줘? 나는 실수했다. 어떻게? 내가 사채라도 빌려서 내 동생 결혼 자금 대주리? 아니면 내 신장이라도 팔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밉게 해? 그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나는 그냥 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는 서로 하는 거야.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와서 일부러 그의 발치에 물을 쏟았다. 준호야, 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이 4년 동안 미나가 내 엄마한테, 내 동생한테 부족하게 한 게 있었니? 내 엄마 입원했을 때 누가 똥오줌 받아냈고 내 동생 사고 쳤을 때 누가 가서 사과하고 다녔어? 이제 와서 돈 좀 안 내줬다고 죄인이 되는 거니? 그는 물벼락의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인데? 어머니가 한 걸음씩 다가섰다. 미나가 실직했으니 너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미나 돈은 전부 너희 집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 씨는 고개를 더욱 푹 숙였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뱉어냈다. 저는 그냥 집안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화목은 남을 괴롭혀서 얻는 게 아니야. 나는 침실로 돌아섰다. 당신이 계속 이런 불화를 원한다면 우리 그냥 따로 살자. 미나야, 그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어머니에게 막혔다. 돌아가거라. 어머니가 그를 문 쪽으로 밀었다. 미나도 좀 진정하게 놔두고 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문이 쾅 닫혔다. 준호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울리다가 사라졌다. 나는 문에 기대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휴지 한 장을 건넸다. 뭘 울어? 이럴 때일수록 약해지면 안 돼.
그냥 마음이 너무 서늘해서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럴 줄 알았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애초에 네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그만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또 울렸다. 신우이 김미경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새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약만 드시고 계세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와서 수발 들어요. 난 너희 집 가정부 아니야. 나는 몸을 일으켰다. 수발 들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어떻게 그렇게 냉혈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오빠가 정말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잘 들어요. 내 결혼식 때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아예 일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지금은 실업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난 이미 실직했어. 네가 가서 난리 쳐봐야 소용없어. 누굴 속여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새언니 며칠 전에 새 신발도 샀다면서요. 어디가 실직한 사람 같아요? 딱 보니 일부러 돈 숨겨두고 있는 거네.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저 신우이 멍청해 보여도 잔머리는 보통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름 발린 칼날처럼 음흉했다. 미나야, 네가 실직해서 마음 안 좋은 거 안다. 아침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랑 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녁에 시간 괜찮니? 내가 닭백숙 끓여놨는데 와서 먹으렴. 됐어요. 나는 창밖에 참새를 보며 말했다. 저 오늘 인력시장 가봐야 해요. 괜찮은 일자리 있나 보려고요. 무슨 일을 또 찾아. 그녀가 갑자기 살갑게 굴었다. 여자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없어. 준호가 벌어다 주면 되지. 맞다. 준호 지난달에 성과급 받지 않았니? 몇 천만 원은 된다던데. 그거 먼저 미경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해. 네가 나중에 취직하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준호 씨 성과급은 아파트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해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공과금 낼 돈 좀 달라고 하던데 제가 안 줬어요.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준호가 나한테 이번 달 실적이 아주 좋아서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거라고 했는데 네가 그 돈 숨긴 거 아니야? 어머님,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수로 돈을 숨겨요. 그 사람 지갑에 지금 10만 원도 없을걸요.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에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 너 거짓말한 거면 각오해.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온통 땀이었다. 어머니가 수박을 들고 들어오셨다. 누구랑 통화했길래 얼굴이 하얘졌어? 시어머니요. 나는 수박 한 조각을 받아 크게 베어 물었다. 준호 씨 성과급 달래요.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쓴다고? 어머니는 수박 접시를 찻상 가운데로 밀었다. 준호는 뭐라니? 뭐라긴요. 나는 씨를 뱉었다. 또 그 엄마한테 홀라당 넘어갔겠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아까 그 낯선 번호였다. 막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빨리 와. 미경이가 농약을 마셨어.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야. 내 손에 들려있던 수박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과즙이 사방으로 흘렀다. 네, 뭐라고요? 미경이가 농약을 마셨다고요?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 빨리 병원으로 와. 애가 계속 내 이름만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그런다.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침실로 달려가 허둥지둥 겉옷을 찾았다.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걔가 아침에는 너한테 전화해서 욕을 퍼붓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농약을 마셨다고? 내가 보기엔 이거 고육지게야.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엄마, 나는 급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설령 고육지게라도 가봐야죠. 만약 진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내 빨개진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같이 가주마.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앞에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다. 준호 씨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가 벌떡 일어섰다. 미나야, 네가 왔구나. 미경이가 아직 안에서 처치 중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멀쩡하던 애가 왜 농약을 마셔요? 다 너 때문이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돈을 안 내주니까 애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미경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나랑 끝이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는 그의 호통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 팔자야, 내 팔자. 딸은 죽겠다고 난리고 아들이란 놈은 팔이 안으로 안 굽고 밖으로만 굽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준호를 끌고 응급실 문 앞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상황이 별로 안 좋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고육지게가 아니었단 말인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김미경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희예요. 시어머니와 준호가 동시에 달려갔다. 환자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하지만 농약 때문에 위에 손상이 가서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약을 마셨는데 이렇게 빨리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선생님, 내가 다가갔다. 무슨 농약을 마셨나요? 양은 얼마나 되고요?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DDT입니다. 대략 50ml 정도 마셨어요. 다행히 빨리 실려와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DDT 50ml.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DDT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병실 문 앞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슬픈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황급히 사과를 내려놓고 눈가를 훔쳤다. 미나야, 미경이 너무 원망하지 마라. 걔도 너무 급해서 그랬을 거야. 알아요. 나는 그녀 손에 들린 사과를 빤히 쳐다봤다. 깨어났어요? 들어가서 좀 볼게요. 아직 못 깨어났어. 시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막았다. 의사가 푹 쉬게 하라고 했어. 그래요? 나는 병실 안을 곁눈질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신우이의 손톱에는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어디가 막 응급 처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어머님,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미경이 평소에 아픈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농약 마시는 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냥 좀 이상해서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미경이가 마신 DDT 어제 막 산 거래요. 농약가게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하신다던데 살 때 사람 것만 주고 죽지는 않을 정도로 마시려면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 물었다면서요. 이 말은 내가 지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옆에 서서 나와 자기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시뻘개졌다. 엄마, 미경이. 걔, 쇼한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신우이가 안에서 뛰쳐나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나쁜 년, 감히 우리 엄마를 속여? 미경아, 너 아직 안 깨어났다며 준호가 멍해졌다. 신우이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나 방금 깼어. 방금 깬 사람이 그렇게 힘차게 욕을 해? 나는 냉소했다. 보아하니 농약 품질이 별로였나 보네. 내 연기력보다 못하잖아. 무슨 헛소리야.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했다. 난 진짜 농약 마셨어. 죽고 싶었단 말이야. 너희들이 다 나를 괴롭혔잖아. 그만해. 준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창피하지도 않아? 병원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안 일어나. 신우이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새언니가 나한테 결혼 자금으로 2억 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주변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어 우리를 향해 수군거렸다. 나는 뺨을 몇 대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준호 씨,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게 당신 동생이고 이게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돌아섰다. 준호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어머니가 병원 앞 나무 그늘에 서 계시다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왔다. 어때? 내가 고육지게일 거라고 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너무 서늘해서였다. 돈 때문에 그들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짓까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뭘 울어? 어머니가 휴지를 건넸다. 울어야 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지. 양심을 걔한테나 줘버린 것들. 엄마, 나는 눈물을 닦았다. 저 이혼할래요? 어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정한 거니. 네, 나는 병원대 문을 바라봤다. 이런 날은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잘 생각했다.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수없이 울렸다. 준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지난 4년간의 황당했던 결혼 생활처럼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다. 어쩌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계셨다.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나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만 생각해. 어머니가 갈비탕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뭐 대수라고. 넌 젊고 능력도 있는데 더 좋은 사람 못 찾을까봐 걱정이니? 나는 탕 그릇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또다시 울컥 쏟아졌다. 그냥 분해서요. 4년이에요. 진심을 다해 그 사람들을 대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라니. 이 바보야.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식는 게 아니야. 넌 진작에 그 사람들을 알아봤어야 했어. 말하는 도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일어섰다. 내가 가볼게. 10중 8구 준호겠지? 문을 열어보니 역시 그였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빨갰다. 어머님, 미나,
있어요? 들어와. 어머니는 몸을 비켜 그를 안으로 들였다. 말투는 담담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찻상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손을 비볐다. 미나야, 미안해. 내가 엄마랑 미경이 대신 사과할게.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탕그릇을 내려놓았다.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이혼하자.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다시는 그 사람들이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약속할게. 기회? 나는 웃었다. 준호 씨, 이 4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 적 있어? 나는, 그는 입을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막 깎은 과일을 들고 나왔다. 준호야, 이 어미가 하는 말인데 넌 너무 줏대가 없어. 미나가 너한테 시집 온 건 구박받으러 온 게 아니란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주세요. 저 꼭 고칠게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네가 용서 안 해주면 안 일어나. 그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미나야,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 가정을 깰 수는 없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서 얘기해. 무릎 꿇고 있는 게 무슨 꼴이야.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미나야, 내가 이미 엄마랑 미경이한테 얘기했어. 다시는 너한테 돈 얘기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 미경이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알아서? 나는 그를 바라봤다. 또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려고? 아니면 집 담보 대출이라도 받게?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준호 씨,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라고. 우리 사이에는 이미 신뢰가 없어졌어. 내가 다시 너한테 신뢰를 줄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한테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시간을 줘. 내가 변한 모습을 꼭 보여줄게. 어머니가 옆에서 내 팔을 살짝 건드렸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 뜻을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이다. 좋아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한 달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당신 어머니와 동생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나도 귀찮게 하지 마요. 내가 덧붙였다. 나 좀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알았어. 그는 마치 특사를 받은 죄인처럼 기뻐했다. 방해 안 할게. 너 푹 쉬어. 준호 씨를 보내고 나서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정말 다시 기회를 주려는 거니? 그럼 어떡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부부의 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에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준호 씨는 정말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밤 문자를 보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뭘 먹었는지 물어왔다. 나는 가끔 한두 마디 답장을 했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무시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준호 씨의 물건을 싸서 보내주려고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나 씨 맞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우 다급해 보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 회사 동료예요. 여자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준호 씨가, 그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혈당에 과로가 겹쳐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요? 요즘 미친 듯이 야근하고 부업까지 몇 개씩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고요. 저희가 다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돈 벌어야 한다고 당신한테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심장을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어느 병원이에요? 시내 중심병원이요. 빨리 와보세요. 계속 미나 씨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왜 그래? 그렇게 급하게. 준호 씨가 쓰러졌대요. 병원이래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잠깐만.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지난번 미경이 일 잊었니? 또 저 사람들이 꾸민 수작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엔 동료가 전화했단 말이에요. 나는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만약 진짜면 어떡해요? 내가 같이 가주마. 어머니는 겉옷을 집어들었다. 내가 가서 똑똑히 봐야겠다. 저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 병원에 도착해 준호 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 전화를 건 동료인 듯했다. 오셨군요. 여자는 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 선생님이 큰일은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니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병상으로 다가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동료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그는 정말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미나야, 왔네. 몸은 좀 어때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괜찮아.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내가 황급히 그를 눌렀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렇대. 바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쏘아보았지만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한테 좋은 삶을 주고 싶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너한테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고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우리 엄마나 동생 눈치 보지 않게 마음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미나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도 알아.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쓸모없었는지. 하지만 나 변할게. 꼭 변할게.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뛰어들어왔다. 준호야, 내 아들아, 괜찮니? 시어머니는 병상으로 달려와 나를 밀쳐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이혼하자고 난리만 안 쳤어도 우리 준호가 이렇게까지 쓰러졌겠어?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제발 좀 조용히 해요. 내가 뭘 조용히 해.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보기에 넌 이 여자한테 홀딱 넘어갔어. 쟤는 널 해치고 네 돈을 전부 삼키려는 속셈이라고. 시누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오빠. 정신 차려요. 저 여자 벌써 밖에 딴 남자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오빠랑 이혼하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들이에요.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내가 언제 밖에 남자가 있었다고? 그럼 왜 그렇게 이혼하려고 해? 시누이가 냉소했다. 내가 보기에 넌 벌써 다음 사람 찾아놓고 끝내려는 거지. 그만.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손등에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다. 두 분 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헛소리하면 당장 나가세요. 그의 손등에서 즉시 피가 배어나왔다. 나는 황급히 솜으로 상처를 눌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의 호통에 멍해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 씨, 흥분하지 마요. 나는 그를 진정시켰다.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해, 미나야. 너한테 상처를 줬네. 우린 간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를 끌어당겼다. 이 집, 이제 우린 신경 안 써. 너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준호는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푹 쉬어요. 나는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요. 미나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가지마. 응.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에게 사과를 깎아주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 말씀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미나야, 빨리 돌아와. 내 전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시누이가 집에 와서 난리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이 어떻게 지배를. 누가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네가 준호를 병들게 했다면서 돈을 내놓으래. 그리고 네 회사에 가서 난리쳐서 널 망신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나는 침대에 잠든 준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다. 준호가 쓰러진 것, 그의 동료가 전화한 것, 모두 나를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에 가서 난리를 쳐 나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사과를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김준호,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는 놀라 잠에서 깨어 분노에 찬 내 얼굴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미나야? 왜 그러냐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 엄마랑 동생이 우리 집에 가서 난리치고 있는데 당신은 몰랐다고? 이 모든 게 당신들이 계획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쓰러지고 당신 동료가 전화해서 나를 병원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그들이 집에 가서 나를 협박해서 이혼 못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려던 거 아니었냐고. 아니야, 미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내가 그를 눌렀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김준호, 우리 사이는 이걸로 완전히 끝이야.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자 장독에 물을 담그시던 어머니는 돌멩이를 장독 입구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다.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그런 집구석에 하루라도 더 있는 건 고생이야. 하지만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닥에 무청을 바라봤다. 준호 씨, 오늘 좀 달라 보였어요. 달라? 어머니는 몸을 돌렸다. 앞치마에는 소금기가 묻어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소리라도 질렀니? 아니면 널 자기 뒤에 숨겨주기라도 했어? 결국 그 사람 마음은 그 집 식구들한테 쏠려 있는 거야. 말하는 도중에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미나야, 어디야?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화내지 마. 내가 이미 엄마랑 미경이한테 다 말했어.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했어. 잘못한 걸 알면 뭐해. 나는 창밖의 참새를 바라봤다. 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신호가 끊긴 줄 알았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고작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일 때문이에요. 나는 일어섰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목걸이를 미경이한테 주라고 했을 때부터 오늘 그들이 가짜로 농약을 마시며 나를 협박했을 때까지 나 이제 지쳤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나야. 그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앞으로는 꼭 내 편이 되어줄게. 다시는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게 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수없이 줬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해요. 사인 안 해.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죽어도 이혼 못해. 네가 감히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네 회사에 가서 난리칠 거야. 나는 냉소했다. 난 이미 실직했어요. 가서 난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잘했다. 이럴 때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짐을 가지러 시댁에 갔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손에 든 나무잎을 바닥에 휙 던졌다. 네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와. 내 딸 죽이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짐까지 챙기러 왔어?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가지고 바로 갈게요. 내 물건?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문을 막았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너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 집 거야. 내 물건이 어디 있어? 신우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팔에는 새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나를 보고는 입을 삐죽거렸다. 새언니, 그만 좀 해요. 오빠가 그랬어요. 2억만 내놓으면 용서해주겠다고? 2억? 나는 실소했다. 그 사람이 2억의 가치가 있어? 이 나쁜 년.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내가 피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마침 썩은 채소 더미 위로 넘어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엄마,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거품을 물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또 무슨 연극이지. 연기 그만하시죠. 나는 팔짱을 꼈다. 병원에 눕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세요. 여기서 땅만 더럽히지 마시고요. 그녀의 경련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내가 연기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병원에서 난리 치실 때도 이 수법이었잖아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전 이제 질렸어요.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다. 막 떠나려는데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이 보였다. 그 사이로 빨간 책자 모서리가 보였다. 나는 마음이 동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다. 이름은 준호 씨로 되어 있었고 주소는 작년에 막 산 신혼집이었다. 등기권리증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눌려 있었다. 꺼내서 보니 손이 순간 굳어버렸다. 차용증이었다. 차용인, 이민아, 금액, 금일억 800만 원정, 108, 0, 0, 용도, 김미경 결혼자금. 상환기간. 1년 후, 빌리는 사람 칸은 비어 있었고, 빌려주는 사람 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지난주였다.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만일 이민아가 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김준호가 대리 서명하고 혼인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할 수 있음.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마치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성과급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용증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준호 씨가 대신 서명해서 우리 신혼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뭘 봐요? 신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내가 들고 있는 차용증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빨리 내놔요. 이게 뭐야? 나는 차용증을 들어보였다. 너희들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난 몰라요. 그녀가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다. 엄마가 쓴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요. 너랑 상관없다고? 나는 냉소했다. 그 팔찌는 어디서 났어?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뛰어들어왔다. 내 손에 있는 차용증을 보자 갑자기 신우이의 뺨을 때렸다. 내가 잘 숨겨두라고 했지? 이 쓸모없는 것? 신우이는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다. 내 돈에 손대려고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 차용증 나한테 돌려주라. 다시는 너한테 폐 안 끼칠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차용증 쓸 때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미경이 결혼이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럼 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불쌍해서라도 돈 좀 빌려줘. 꼭 갚을게.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그럼 나는 누가 불쌍하게 여겨주는데? 나는 차용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차용증은 내가 가질게요. 다시 한번 말썽부리면 사기죄로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네가 감히 고소하면 내가 네 회사에 가서 난리쳐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난 이미 실직했어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마음대로 하세요. 문 앞에 이르자 마침 돌아오던 준호 씨와 마주쳤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캐리어와 자기 엄마와 동생의 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된 거야? 직접 물어봐요. 나는 그에게 차용증을 던져주었다. 당신 엄마랑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는 차용증을 주워들었다. 보면 볼수록 얼굴이 하얘지더니 결국 손이 떨려 차용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 미경아, 이거 진짜야?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준호 씨,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제 내가 왜 이혼하려는지 알겠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미나야. 그는 입을 우물쭈물하며 무슨 말을 하려다 하지 못했다. 나 부르지 마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이혼 서류는 보낼 테니 최대한 빨리 사인해요. 시댁문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 씨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그 차용증을 손에 쥔 채 바보처럼 서 있었다. 골목의 이웃들은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다. 누군가 작게 수군거렸다. 어머, 남의 돈 사기 치려던 거였네. 저런 집은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었다. 골목 어귀에 이르자 갑자기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건네자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 온몸을 떨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지? 엄마, 다행히 엄마가 돈 옮겨놓으라고 해서 망정이지. 나는 어머니 어깨에 기댔다. 안 그랬으면 지금 울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내가 말했잖니. 그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인다고. 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이제라도 됐어. 똑똑히 봤으니 된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으니 준호 씨의 목소리였다. 미나야, 미안해. 난 정말 차용증에 대해서는 몰랐어. 알았든 몰랐든 똑같아요. 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준호 씨, 우리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끄고 서랍에 던져 넣었다. 어머니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다. 국 마시고 몸 좀 녹여.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말고. 나는 국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시야를 흐렸다. 문득 1억 800만 원의 성과급이 시금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고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도 시험했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다. 나는 그릇에 담긴 밥을 뒤적였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준호 씨는 분명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의 어머니도 난리를 치러 올 것이다. 그냥 난리치게도.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실컷 떠들다 지치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야. 그보다 너는 준호한테 어떻게 말할지 생각은 해봤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죠.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이런 날은 이제 질렸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나는 일어나 문을 열러 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나를 말렸다. 내가 갈게. 어머니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더니 돌아와 내게 눈짓을 했다. 준호랑 내 시어머니다. 들어오게 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주해야 할 일은 마주해야죠.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와 내게로 직행했다. 미나야, 제발 우리 준호랑 이혼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널 닥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이러지 마세요. 준호가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그에게 이끌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다. 미경이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속이면 안 됐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해드릴 수는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결혼 자금 문제는 저희가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너희가 안 도와줘도 돼.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철순의 집에서 그랬어. 예단비 5천만 원으로 낮춰주고 집도 안 사도 된대. 나는 어리둥절했다. 너무 빨리 조건이 바뀌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미나야 봐.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마. 해결됐다고요? 나는 웃었다. 오늘은 고육지게로 나를 속였는데 내일은 나를 납치라도 하시겠네요. 미나야, 준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미경이가 농약 마셨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당신 엄마가 행패 부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고요? 당신들 모두가 합심해서 나를 속일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어요? 그는 입을 우물쭈물하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가방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미나야, 여기 5천만 원 들어있다. 우리 집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줘. 이거 받고 우리 사죄하는 뜻으로 받아줘.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카드를 밀어냈다.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아도 대개 돈을 받을 만큼 궁핍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미경이 결혼 자금으로 쓰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카드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미나야,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니? 우린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저를 속이고 협박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준호가 갑자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제발 부탁이야.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너무 괴롭히게 할게. 나는 무릎 꿇은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남자,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는 몇 번이고 나를 실망시켰다. 준호 씨, 일어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미나야, 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어떻게 설명할지나 생각해요. 나는 일어섰다. 나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돌아가세요. 미나야,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섰다. 너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가세요. 준호는 더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음속 돌멩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내 등을 토닥였다. 이제 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이혼을 결심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결국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4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었으니까 울어라. 어머니가 휴지를 건넸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억울함, 실망, 분함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웃었다. 엄마가 너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앞에 무릎 꿇던 준호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새언니, 저예요. 미경이. 전화기 저편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오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네? 미경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런 삶에 정말 지쳤다는 거야. 제가 다시는 새언니 화나게 안 할게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결혼자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새언니는 귀찮게 안 할 테니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나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 사람 스스로 젠시하지 않은 거야. 새언니 그녀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미안해, 미경아. 난 이미 결심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어쩌면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막 잠에서 깨자마자 왕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대리, 언제 출근할 거야? 프로젝트 팀에서 이대리 없으면 안 돌아가. 나는 멍해졌다. 내가 아직 실업 중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부장님, 저 권고사직 당한 거 아니었어요? 누가 그래? 이대리 권고사직 당했다고. 왕 부장님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제야 내가 가짜 증명서를 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저는 회사가 구조조정하는 줄 알고요. 그런 일 없어. 그가 말했다. 빨리 출근해. 클라이언트가 자네 기획안 기다리고 있어. 네, 내일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이 황당한 실업 연극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다가 내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물었다. 회사에서 온 전화니?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그거 잘 됐네. 어머니가 말했다. 얼른 출근해서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잊어버려. 네, 나는 웃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쩌면 새로운 삶이 정말 시작될지도 모른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 햇살이 사무실 빌딩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눈부신 빛 반점을 만들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나 대리님, 권고사직 당하신 거 아니었어요? 부장님이 신입 뽑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막 설명하려는데 왕 부장님이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이대리 왔어? 어서 들어와. 클라이언트가 기획안 기다리고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가 서류 한 뭉치를 내게 밀었다. 이거 수정 의견이야. 오늘까지 끝내야 해. 그나저나 자네, 며칠 전에 권고사직 당했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야? 말하자면 길어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획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막 휴대폰을 꺼내자 준호 씨에게서 온 수십 개의 카톡 메시지가 보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이었다. 미나야, 나 내 회사 건물 아래야. 같이 밥 먹자. 심장이 덜컥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건물 아래로 내려가니 준호 씨가 화단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구겨진 셔츠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 황급히 일어섰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다. 너 점심 싸왔어.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야. 나는 그 보온 도시락을 빤히 쳐다봤다. 문득 어제 어머니가 분명히 갈비찜을 만들어서 회사에 가져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다. 이거 어떡해? 너희 집에 갔었어. 그가 머리를 극적였다. 장모님이 네가 이거 좋아한다고 나더러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게 틀림없었다. 우리 관계를 완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이다. 나는 보온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제 올라갈게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할 얘기 있어.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눈빛이 간절했다. 미나야, 이혼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눈이 퉁퉁 부었어. 준호 씨.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무서울 정도로 네가 실직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넌 애초에 잘린 적이 없었어. 그렇지? 미경이 결혼 자금 주기 싫어서 우리를 속인 거잖아. 나는 잠시 멍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시침이 떼지 마.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어제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장모님이랑 회사 다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너희 둘이 짜고 우리를 속인 거야? 주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를 끌고 계단으로 향했다. 여기는 얘기할 장소가 아니에요.
계단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 저 실직 안 했어요. 가짜 증명서 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가 소리쳤다. 우리는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네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속여야 했어? 넌 애초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잖아. 가족? 나는 웃었다. 가족이 나한테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가족이 고육지계로 나를 속여요? 준호 씨, 당신들이 먼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입을 우물쭈물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 대체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실망감이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그때 통보할 테니 그렇게 알아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섰다. 막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엄마가 그랬어. 네가 이혼 신청 철회 안 하면 회사에 가서 난리쳐서 너 직장 잃게 만들겠다고.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나는 그를 돌아봤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기분이 최악이었다. 기획안 수정은 엉망진창이었고 왕 부장님께 몇 마디 꾸중을 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집중을 못하네. 그가 나를 바라봤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초지종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왕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걱정 마. 그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난동 부리면 내가 보안팀 시켜서 쫓아내라고 할게.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오후 3시쯤 안내 데스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미나 대리님, 아래층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대리님을 찾으면서 대리님이 자기 집 돈을 사기쳤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으니까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어요.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알았어요. 내려가 볼게요. 왕 부장님이 일어섰다. 내가 같이 가주지. 아래층에 도착하니 역시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에 누워 팔다리를 마구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민아, 이 사기꾼아. 우리 집 돈 빼돌리고 도망가려는 거냐? 당장 나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할 얘기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요. 안 일어나. 그녀는 나를 보자 더욱 거칠게 욕했다. 네가 이혼 신청 철회하고 5억 원 내놓지 않으면 나 안 일어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도 달려왔다. 그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요. 안 가.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늘 돈 안 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왕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저분 내보내세요. 업무에 방해됩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회사가 사람 죽인다.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준호 씨, 당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저분 데리고 가요. 그는 이를 악물고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는 시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차 작아졌고 마침내 그가 반쯤 끌다시피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왕 부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올라가서 일하자.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내 시어머니가 회사에 가서 난리쳤다고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너 괜찮니?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준호 씨가 데리고 갔어요. 그 늙은 여편네, 정말 염치도 없지? 어머니가 전화기 저편에서 욕을 퍼부었다. 너 화내지 말고 저녁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 해줄게.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적어도 내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퇴근할 때 막 회사를 나서자 길가에 서 있는 시누이 김미경이 보였다. 나를 보자 황급히 달려왔다. 새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새언니, 그냥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건 화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때문에 화나신 거죠?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제가 잘못했어요. 새언니를 속이면 안 됐는데 저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무릎 꿇고 빌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이러지 마요. 그럼 이혼 안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이 반짝였다. 새언니가 이혼만 안 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미경아, 이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너는 네 결혼 자금 문제나 어떻게 해결할지 잘 생각해봐. 결혼 자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저 이미 방법 생각했어요. 그녀의 신비로운 표정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방법을 생각했는데? 비밀이에요. 그녀가 내게 윙크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시누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탕수육을 만들어 놓으셨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을 씻고 젓가락을 들고 바로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뺏어 먹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은 없었고?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다행이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은행 가서 그 1억 8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나는 멍해졌다. 엄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너한테 뭘 말해?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설마 그 돈 내 시댁에 갖다 바치게 놔두리? 잘 들어. 그 돈은 네가 피땀 흘려 번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탕수육 한 조각을 내게 집어주셨다. 엄마가 너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탕수육을 먹으며 시누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엄마, 미경이가 결혼자금 해결할 방법을 찾았대요. 대체 무슨 방법일까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걔가 무슨 방법을 생각했든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넌 그냥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누이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든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남자 목소리였다. 실례지만 이민아 씨 되십니까? 저는 김미경 씨 약혼자 철수라고 합니다. 나는 멍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미경이 문제로 좀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직접 만나서 확실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좋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뵙죠.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왜 찾지? 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누구 전화니? 미경이 약혼자, 철수래요. 내가 말했다. 내일 저녁에 저랑 얘기 좀 하고 싶대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보기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어쩌면 미경이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누구랑 같이 가.
네,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일 저녁의 만남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내다보니 준호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들어오라고 해. 어머니가 손을 닦으며 말했다. 할 말은 해야지. 준호 씨는 과일 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고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미나야, 너 정말 다시 출근하는 거야? 권고사직 당했다면서 내 손에 들려있던 채소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다. 나 미행했어요? 아니야. 그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엄마가 추측한 거야. 내 그 권고사직 확인서 가짜라고. 우리 속이려고 그런 거라고. 어머니가 막 볶은 채소를 접시에 담으며 주걱을 냄비 가장자리에 탕하고 내려놓았다. 가짜면 뭐 어때? 정말 너희가 미나 피땀 흘려번 돈 다 빨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준호 씨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미나야,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미경이 결혼이 정말 급해. 그 남자친구가 다음 주까지 예단비 3천만 원 못 채우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당신들 집안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왜 너랑 상관이 없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넌 걔 새언니잖아. 예전에는 그랬지.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방울이 손끝을 따라 뚝뚝 떨어졌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했어요. 내일 시간 맞춰서 사인해요. 그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내 가방을 뒤지려 했다. 어디 있는지 보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작성한 거야. 어젯밤에요. 나는 가방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준호 씨,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해요. 상식? 그가 냉소했다. 네가 가짜 증명서로 우리 속일 때는 상식이 있었고, 1억 넘는 돈 숨겨놓고 미경이 결혼 자금 안 내줄 때는 상식이 있었어? 내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립스틱이 굴러나와 타일 바닥에 붉은 선을 그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서 있었고 손에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미경이가 내 가방에서 찾았어. 우리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아? 신우이가 그녀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손에는 내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새언니, 이 휴대폰 이제 안 쓰죠? 안에 있는 문자 메시지 제가 다 봤어요. 그건 내가 바꾸고 나서 지난주 시댁에 깜빡 잊고 두고 온 낡은 휴대폰이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달려가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 씨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미나야, 뭐 하는 거야? 휴대폰 돌려줘. 나는 발버둥 치며 그의 팔에 손톱을 박았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사생활. 시어머니가 거래 내역서를 찻상 위에 내던졌다. 우리 몰래 비자금 숨길 때는 사생활 생각 안 했어? 1억 800만 원.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달려나왔다. 손에는 빨랫대가 들려 있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물건 뒤지고도 그렇게 당당해? 우리가 당당해서 뭐 어쨌다고. 신우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돈은 원래 우리 집 목도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좀 내놓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대게집이 무슨 돈을 썼는데. 어머니의 빨랫대가 바닥을 쿵 쳤다. 예단비 1억은 당신 엄마가 도박빚 갚는 데 썼고 예물은 당신이 몰래 팔아서 휴대폰 샀잖아.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다. 거짓말. 내가 거짓말한다고? 어머니가 냉소했다. 지금 당장 당신 그 도박꾼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직접 대질시켜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빨랫대를 빼앗으려 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누가 모함했어? 어머니가 빨랫대를 마구 휘둘렀다. 너희 흡혈귀 같은 가족.
내 딸 돈 사기 쳐놓고 이제 명예까지 훼손하려고 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나를 붙잡고 있고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뒤엉켜 싸우고 시누이는 옆에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눈앞에 이 난장판을 보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모두 그만해요. 내가 고함을 지르자 모든 사람이 멈췄다. 나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다. 준호 씨, 사인해요. 더 이상 이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고작 우리가 돈 좀 달라고 했다고.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들의 끝없는 기만과 계산 때문이에요. 나 이제 지쳤어요. 이런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 팔자야, 내 팔자.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돈은 다 뺏기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네. 이웃들이 또다시 문 앞에 모여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녹화까지 했다.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엄마, 우리 가요. 어딜 가?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늘 돈 안 주면 아무도 못 가? 시누이가 갑자기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새언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시집 못 가요. 나는 그녀가 바닥에 머리를 찢는 것을 보았다. 이마가 빨개졌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미경아, 일어나.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 돈 안 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미경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달려가 칼을 뺏으려 했다. 오지 마. 그녀가 칼을 목에 더 바싹 들이댔다. 새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나는 그녀 손에 들린 칼과 옆에서 구경하는 이웃들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어디 한번 해봐. 이건 살인미수야.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 어린 것이 목숨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시누이는 뺨을 감싸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준호가 황급히 칼을 줍고 시누이를 끌었다. 우리 가자. 시어머니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잡아 끌고 나갔다. 이웃들은 구경거리가 끝나자 점차 흩어졌다. 어머니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숨을 헐떡였다. 이 미친 것들. 나는 찻상으로 다가가 그 은행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산산조각 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앞으로는 돈 잘 간수해야 한다. 다시는 저런 것들한테 속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이 난장판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실례지만 이민아 씨 되십니까? 댁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회사 건물 앞에서 당신이 사기 결혼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속히 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정말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할 모양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보안 요원의 전화를 받았다. 차 문을 박차고 건물로 달려갔다. 멀리서 회전문 옆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푸른색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사기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 돈으로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요. 엄마? 나는 달려가 그녀를 잡아 끌었다. 무슨 헛소리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내가 헛소리를 해? 네가 1억 넘는 돈 숨겨놓고 미경이 결혼 자금 안 내준 게 남자 만나는 거 아니면 뭐야?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구경꾼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맞아요. 우리 오빠가
이 여자랑 결혼할 때 2억 넘게 썼는데 이제 와서 잘 나가니까 우리 집을 버리려는 거예요. 경비실에 박 아저씨가 고무봉을 든 채 달려왔다. 이 대리님, 이분들 좀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사원증을 흔들어 보였다.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네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막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 누워 다리를 쭉 뻗어 내 발을 걸려 했다. 아이고, 사람 친다. 대기업 간부가 사람 친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왕 부장님과 몇몇 클라이언트가 걸어 나왔다. 왕 부장님의 얼굴이 순간 새까맣게 변했다. 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 대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부장님,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나는 사원증의 금속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제 집안일입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집안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클라이언트의 팔을 붙잡았다. 사장님, 와서 판단 좀 해주세요. 이 여자가 가짜로 실직했다고 우리를 속이고 돈 숨겨서 제 딸 결혼 자금도 안 내줬어요. 이런 여자가 당신들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나요? 클라이언트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왕 부장님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다. 장 사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작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먼저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오해요?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며 클라이언트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그 여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연말 성과급 1억 800만 원 받았다고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한 푼도 안 주겠다고요?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내 얼굴을 향해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저들은 너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등에서 식은땀이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만들래. 준호의 목소리가 사람들 틈에서 비집고 나왔다. 그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나왔다. 머리는 엉망이었다. 엄마, 미경아,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오빠, 신우이가 그에게 달려가 울었다. 저 여자가 오빠랑 이혼하겠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야.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준호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한심한 놈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오늘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누가 댁의 집 돈을 원한대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김준호의 품에 쑤셔 넣었다. 사인해요. 사인하면 우리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그는 서류를 펼치는 손을 떨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카센터에서 야근했다고 했다. 미나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어떡해요? 나는 바닥에 침 자국을 가리켰다. 저분이 매일 회사에 와서 난리치게 둬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챘다. 종이가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 이혼 반대야. 돈 내놓기 전까지는 안 돼. 이건 제 돈이에요. 나는 찢어진 서류 반쪽을 쥔 채 뒤로 물러섰다. 하이힐이 침자국 가장자리를 밟아 발목을 삐끗할 뻔했다. 당신들 집이랑은 상관없다고요? 왜 상관이 없어? 그녀가 갑자기 내 셔츠깃을 잡아챘다. 단추 하나가 튕겨져 나가 화단으로 굴러 들어갔다. 네가 준호한테 시집 왔으니 넌 우리 집 사람이야. 내 돈도 우리 집 돈이라고. 놓으세요. 나는 그녀를 밀치려 손을 들었지만 내 손목이 그녀에게 단단히 물렸다. 악,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녀의 입가에 묻은 내 피를 보았다. 눈이 늑대처럼 번뜩였다. 엄마. 준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입을 벌려 나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미쳤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유리벽에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2명의 경찰관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피 흘리는 손목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고 소리쳤다. 저 여자가 사기 결혼하고 사람까지 쳤어요. 똑바로 보세요. 나는 피 흘리는 손목을 그들 앞으로 내밀었다.
저분이 저를 문 겁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다. 모두 저와 함께 서로 가주시죠. 경찰서로 가는 길, 경찰차 뒷좌석은 콩나물 시루처럼 비좁았다. 나는 차창에 기댄 채 손목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청바지 위로 번져 어두운 붉은 꽃을 피우는 것을 바라봤다. 준호는 옆에 앉아 바지에 손을 문지르며 무슨 말을 하려다 삼켰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오후 3시였다. 햇살이 파출소 앞 회화나무에 비스듬히 비쳤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안에서 돈을 안 주면 못 나간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신우이는 경찰에게 혼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내가 나오자 날카롭게 쏘아봤다. 미나야, 준호가 나를 막아섰다. 손에는 반창고가 들려 있었다. 만지지 마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가 내미는 손을 피했다. 이혼 서류는 다시 작성해서 당신 회사로 보낼게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반창고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넌 우리 집이 그렇게 미워?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워진 거예요. 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아섰다. 언젠가 당신들한테 뼈까지 다 발라먹힐까봐 무서워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연예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문득 결혼식 날, 준호도 저렇게 웃으며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어떤 약속은 유통기한이 우유보다도 짧았다. 일주일 후 새벽, 나는 어머니 집 베란다에 앉아 햇살이 플라타너스 잎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손목의 상처는 이미 딱지가 앉았지만 분홍색 흉터가 가는 실처럼 남아 그 끔찍했던 소동을 상기시켰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3글자였다. 미안해. 나는 그 3글자를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이 3글자는 너무 늦게 왔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들고 와서 내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무슨 생각하니? 죽다 싶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그때 엄마 말을 듣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찐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바보야, 엄마가 너한테 해로운 말 하겠니? 알아요. 나는 웃었다. 그냥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한 가족끼리 무슨 미안. 어머니가 내 손을 토닥였다. 네가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말하는 도중에 휴대폰이 또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민아 씨, 이혼 서류에 김준호 씨가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이상 없고요. 다음 주면 이혼 판결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왕 변호사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 돌멩이 하나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보름 넘게 이어진 이 풍파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성과급을 막 받았을 때의 흥분, 어머니가 가짜 증명서를 떼라고 했을 때의 의아함, 시댁에서의 다툼과 계산, 그리고 회사 앞에서의 난동을 떠올리며 나는 문득 이렇게 현명한 어머니를 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가짜 권고사직 확인서를 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시댁에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뜯기고 심지어는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엄마,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가가 갑자기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어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웃었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예전부터 말했잖니. 재물은 드러내지 않는 법이고 사람 마음은 험악한 법이라고.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꼭 기억할게요. 기억하면 됐어. 어머니가 일어섰다. 얼른 밥 먹어라. 다 먹고 엄마랑 시장 가서 네가 좋아하는 반찬거리 좀 사오자.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우리 어머니였다. 집을 나서니 햇살이 온몸에 쏟아져 따스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는 풀과 흙의 향긋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풍파로 나는 한 번의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사랑해요. 전송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나는 어머니가 문자를 받고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셔서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